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건강관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겨울철에 부고가 많다 이런 네. 속설이 있는데요. 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북반구 국가의 경우에 12월부터 2월까지의 사망률이 연평균 사망률보다 통상 한 10% 정도 높다. 그리고 그 북반구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위도가 더 높은 국가일수록 겨울철에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독감 등 이런 어떤 감염성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러던데 실제로 좀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나요? 많이 느끼죠. 이제 겨울 되면은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요양병 같은 경우는 위험한 시기, 제가 주의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겨울철 자체보다도 환절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봄, 가을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온차가 갑자기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런 환절기 시기에 예를 들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겨울에서 봄이 되는 시기 이런 시기에도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제 경험상 많이 좀 안 좋은 일을 겪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추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개인 해석입니다. 개인 해석으로는 어쨌든 날씨 추운 것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힘든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불어 이렇게 환절기, 이 계절 변동이라는 것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특별히 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겨울철을 앞둔 환절기에도 특히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먼저 체크 포인트로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또 겨울철 건강 관리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겨울철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는 어떤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가? 그래서 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확실하게 겨울철에는 이 급성 호흡기 질환이 늘어요. 생각해 보면 일단은 추운 날씨도 날씨인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기온차거든요. 급격한 기온차에 대해서 몸이 적응하지 못할 때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라든가 균에 노출되면 감이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겨울은 특징이 건조하잖아요. 많이 건조해요. 그러면 구강 내나 이런 호흡기 상기도에도 비교적 점막이 건조하게 되고, 점막이 건조해지면 비교적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균의 침투가 더 취약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성 호흡기 질환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독감도 그래서 겨울에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월 달부터 예방 접종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가습기 사용을 하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가습기를 그렇게 제가 뭐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빨래를 많이 이용했어요. 특히 이제 난방 때 가면 다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가능한 한 실내 습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이게 그 온도차가 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보온을 이제 잘 하셔서 이제 감염에 좀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건강관리에서 첫 번째 호흡기 질환을 주의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시는 건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심혈관계 질환이죠. 그래서 뭐 사실 그 풍이라고 하잖아요. 풍으로 쓰러지시고 마비되시고, 이게 겨울철에 많이 있었어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뭐 예전부터 이 겨울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존에 그런 어떤 위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40대 전후로 40대부터 그렇죠. 요즘은 본인이 고혈압인데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날씨에 따라서 그 생활 리듬도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뭐 많은 전기등에 도움이 네. 돼서 겨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이 줄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뭐 과로하시고 이러던 분 중에서 이런 데 심혈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분명히 고혈압이 있었던 분은 약만 드셨어도 그런 위험 발생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40대, 50대 이제 되신 분들은 겨울에 이제 추위 이제 맞닥뜨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혈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혈압이 좀 있다, 고혈압이 있다면 겨울 시기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체중이 는다, 또는 이제는 뭐 추워지니 집에서 뭘 하겠다. 근데 평소부터 운동을 해오셨던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운동을 이제 막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막 혈압이 있는지 여부를 좀 측정하셔서 혈압이 있다면 뭐 꼭 한 알이 아니더라도 반 알이라도 고혈압 약을 좀 복용하셔서 좀 심하게 안정시키면서 운동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들 가운데 본인 혈압이 높다 이런 네. 걸 좀 체크해서 또는 높으면, 이제 예전에 네.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매 뭐 경계성이다, 혈압이 높다 이렇게 들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40, 50대 되시는 분은 그래 내가 안 먹고 뭐 좀 운동하고 이러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소인이 있었다는 걸 요즘은 다 건강검진을 했었기 때문에 아신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것을 한번 전문의하고 상담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네네. 그럼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건조한 기후와 관련 있고 특히 이제 난방으로 또 건조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에는 이제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피부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또 많고요. 또 남성분들 중에서는 뭐 군대 갔다 오고도 피부 건조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 피부 질환들은 또 건선이 대표적인데요. 겨울철에 좀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피부 관리 좀 필요하시고, 만약 본인이 이제 건조한 피부다 이런 경우에는 보습제를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또 난방을 많이 하고 그러면 건조해지니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최근 이제 보습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운전할 때 히터를 틀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터가 위에도 나오고 밑으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위로 나오면 이제 구강이 건조해지니까 저는 밑으로 나오는 걸로 틀면서 이 다리, 발 쪽 있죠. 그쪽 피부가 이제 건조증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건조한 겨울철에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보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건조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이제 그 추운 날씨로부터 오는 거네요. 어깨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는 좀 이제 뭐 질환주로 했는데 어쨌든 겨울에는 길이 얼잖아요. 그렇죠. 뭐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넘어져서 골절 생기시거나 또는 낙상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많으세요. 그게 그러면 뭐 우리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뼈도 잘 붙고 하지만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는 골절만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그 삶의 질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골절은 수술해서 붙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1년 내에 사망하시는 분도 꽤 되시거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길도 그렇지만 추워지면 근육이 경직 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서의 뭐 돌발적인 이제 대처는 유연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사고 위험에 대해서 늘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빙판길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또 빙판이 아니더라도 또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근육이 경직돼서 뭐 이렇게 발을 헛디딘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때에 비해서 또 이런 사고, 골절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또 넘어지면서 이제 손을 짚잖아요. 그래서 손목 골절 되셔서 오시는 분도 꽤 되시죠. 물론 이제 사고는 1년 내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보면은 또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네. 골절을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계 스포츠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스키라든가 이런 이제 동계 스포츠를 그러니까 즐기는 과정 속에서도 사고가 또 꽤 나시죠. 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겨울철에 사고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추우니까 우리 동상. 동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뭐 방한용품이 워낙 잘 돼 많고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은 비록 적긴 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괜찮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방한용품 잘 챙기셔가지고 이제 동상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라이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특히 이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동상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더 생각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뭐 많이 세상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직접적 추위로 인해서 생기는 동상도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난방을 하다 보면 난방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화상. 네네.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고령층의 경우에는 신경이 좀 둔해지시거든요. 뭐 당뇨 있는 그 질환 있는 분들은 이제 말초신경병이 있어서 또 이제 그 감각신경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심지어는 핫팩 있죠. 네. 핫팩에도 화상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핫팩하고 뜨거우면은 때릴 것 같잖아요. 느낄 것 같잖아요. 보통은. 근데 못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화상을 입고 그리고 고령층의 경우는 어쨌든 상처가 잘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장 흔한 경우는 전기 매트나 이런데 여기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그렇죠. 뜨거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상, 화상 굉장히 그러니까 날씨로 보면은 추운데 또 난방이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급성호흡기 질환의 사실 요즘에 대표적인 거는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감도 있고 저는 올해의 경우에는 독감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춥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져서 생기는 병이 하나가 저는 이 장염인 것 같아요. 장염? 원래 장염은 여름철에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상하니까 쉽게. 그런데 겨울철에도 이 장염 환자로 한 몇 년 됐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유를 보면은 특히 이제 조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겨울에는 좀 음식이 덜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난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음식이 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장염이 겨울철에도 꾸준히 그리고 의외로 더 생기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름에만 음식을 주의할 게 아니라 요즘 이제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방심하기 때문에 아마 평상시보다도 또 며칠 더 있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아마 드시는 것 같아요. 음식 보관에도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음식 보관에도 좀 주의를 이제 하셔야 되고 겨울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름 아주 더울 때까지는 아니지만 봄 가을에 준해서 음식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겨울이 또 굴의 계절이잖아요. 굴을 먹다가 노로바이러스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8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겨울철에 건강관리 주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원래 의사들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관리하고 조금 더 조절하고 조심하면 우리가 그런 위험들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다가 겨울을 나실 때 잘 이번 겨울을 지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뭐 평상시 뭐 사시사철 건강 항상 관리하고 그렇죠. 조심해야 되지만 네. 특히 환절기부터 겨울철 그리고 또 날씨가 급격하게 바뀔 때 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할 사항 8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겨울뿐만 아니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도 네. 주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